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여기 어버이날인데요. 이게 매 맞고 욕먹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있고, 이 가치가 다 손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가치가 무너진 것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멍이 제일 아프지 서글픈 황혼, 욕먹고 매맞는 노인들. 그래서 이 맞고 욕먹어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예, 젊은이들이 노인들 왜 좋아해, 다 싫어하지, 이런 말씀하시고, 정서적 학대 피해가 가장 심하고 때리는 신체적 학대, 방치하는 방임도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욕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그냥 무섭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녀 키우고 이 사회 발전시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독거노인이 대다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독거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또 학대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는 혼자 살아서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진 않지만 혹여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할까봐 무섭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지금 뭐 내 자식도 폭행하진 아니지만,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싫다고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 자식이 3명인데 유독 아들만 그런다. 예. 지금 아들과 안 만난 지가 5년, 6년이 됐다. 이렇게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나이 먹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온다. 탑골공원에 오신다라는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러한 사회 모습이고, 그리고 이 노인 학대에 대한 이 사건을 보면은 아들이 제일 많아요. 31%가 아들이고 배우자가 30%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과 배우자를 합치면 61.5%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서로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1년에 16,000건의 이 노인 학대 건이 접수가 된다 그러는데, 이 16,000건이 신고 안 한 것까지 따지면은 10만 건 이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때리고 부모 때리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안은 생활 동반접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는 자식하고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고,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혈연의 가족만 이게 가족이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도 가족이 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혈연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연 진짜 피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독거노인인데 옆집 독거노인과 함께 살아요. 그 거주지를 같이 우리가 해서 함께 산다. 그러면 그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족 지원 수당이라든지 각종 가족이 받는 혜택, 수술할 때 사인하는 거, 또는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인계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까지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네, 상속도 내가 굳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활 동반자법에 등록되어 있는 이 가족에게 상속도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한테 욕하는 이러한 자식은 마음을 빨리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노후 자금을 잘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건강. 노후에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 40대, 그러니까 사실상 평생을 해야 됩니다. 평생. 건강 관리를 평생 해야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늙었을 때 건강한 몸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노후자금, 건강, 그 다음에 고독하면 안 돼요. 고독하면. 그래서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같은 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생활동반자법으로 등록을 해서, 그리고 모든 가족지원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이나 각종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폭행을 하는 자식들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그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혈연이지만 이미 나는 가족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연 가족이지만 부모를 때리는 그러한 자식은 이제 접근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진짜 병들 대로 다 병들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상속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조각한 이 생활동반자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혈연 중심이 아닌 진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형성한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이게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법 두 가지를 제가 뽑는다라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국민배당금법. 국민배당금법, 그거 제가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어요. 그 국민배당금법, 허경영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나라의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생활동반자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제가 염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이.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법이 반드시 통과되게끔 하겠다라는 게 제 죽기 전 다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국민배당금이 나와도 이 생활동반자로 형성한 가족이 그걸 누리게 해야 돼요. 때리는 자식, 부모한테 나가라고 하는 자식, 이런 자식한테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돼야 된다. 생활동반자법. 네, 그래서 사람교육대학원, 제가 이제 앞으로 사람교육대학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또 이 부부끼리도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존중을 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은 생활동반자법으로 해서 친구랑 사는 게 낫다니까요. 괜히 서로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 부부하고 사느니 생활동반자법으로 하여 친구랑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복. 그래서 노후에 노후 자금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 그래서 모든 대학은 이제 앞으로 이 학벌주의를 없애고 모든 대학은 평생학습 센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부하는 곳이 대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주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공부해가지고 대학 잘 가가지고 성공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평생학습센터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지원부 형태로 해가지고 교육부는 평생학습 지원 쪽으로 가야 돼요. 교육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은 이제 학생이 없어갖고 대학 문 닫기 전에 제 말을 들어야 돼요. 평생학습센터로 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대학교 안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다양한 탁구도 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거기서 인문학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곳, 또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 학벌주의 조장하는 곳이 된다 그러면 대학은 이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제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키고 매 맞고 욕먹는 어르신들은 이거 신고를 하세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 좋은 마음,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맞아도 어떻게 신고하겠어, 이런 좋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 이미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우리가 효경사상, 그래서 앞으로 제가 효경사상을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효와 경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